보통은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의 그룹 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룹 헤드에 스케일이 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유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일한 커피를 쓰고 다른 변수들을 아무리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초당 유량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갑자기 커피 맛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리 똑같이 추출을 하더라도 양쪽 그룹 헤드에서 추출하는 커피 맛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그 이유에 대한 원인이 커피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더 좋은 커피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제가 방문했던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만 한 100개 매장이 넘게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방문을 하면은 꼭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량이에요. 저는 방문을 하면은 그룹 헤드에 있는 초당 유량을 측정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머신은 그룹 헤드가 2개만 달려있는 2그룹 머신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룹 헤드가 3개 달려있는 3그룹 머신이 있겠죠. 이 그룹 헤드가 일정량의 물을 내리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그룹 헤드에 나오는 이 유량이 다르다면은 두 그룹의 커피 맛 또한 다를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고 아무리 다른 추출 변수들 물의 온도가 달라졌는지 압력이 달라졌는지 분쇄도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으셔도 커피 맛이 달라지는 원인을 못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재냐면요, 이렇게 물을 틀면은 그룹 헤드에서 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틀어서 10초간 이 그룹 헤드에서 나오는 유량을 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룹 헤드를 쓰지 않고 있다가 틀어주면은 아무래도 유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안에 샤워 스크린이라든지 디퓨저라든지 물을 안 쓰다가 쓰면은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의 물이 고이거나 유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초간 물을 빼주고요. 자, 이렇게 빼주고, 자, 0점을 맞춘 다음에 물을 틀어줄게요. 자, 이렇게 틀어주면은 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10초가 됐을 때 딱 꺼주는 거예요. 지금 약 99g 정도 나왔죠. 그러면 초당 유량은 한 10g 정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 그룹 헤드에서. 자, 그러면 이 그룹 헤드에서 한번 유량을 재보고 다시 다른 한쪽 그룹 헤드에 있는 유량을 재는 거예요. 물을 버려주고요. 이 그룹 헤드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쓰지 않고 있었으니까 물을 한번 틀어줄게요. 물을 한번 틀어줬다가, 자, 꺼주시고요. 0점 잡아주시고, 자, 틀어줄게요. 이렇게 틀어서 초당 유량을 재는 거예요. 자, 10초가 되면은 꺼줄게요. 자,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117g 정도의 물이 나왔네요. 자, 이러면 지금 이쪽 그룹 헤드랑은 조금 다른 유량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재차 재봐도 이쪽 그룹 헤드의 물량이 좀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그룹 하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일단 물을 먼저 빼주고요. 자, 충분히 빼준 후에 0점 잡아주고, 이 그룹 헤드도 10초간 유량을 재줄게요. 자, 한 93g 정도 나왔네요. 한 초당 9g이죠. 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10초 틀었을 때 한 90g 정도 나왔네요. 한 초당 9g 정도. 이 두 그룹의 유량의 편차는 없었는데
이 그룹의 유량의 편차는 한 20g에서 30g 정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룹에서 추출하는 커피의 맛과 이 두 그룹에서 추출하는 커피의 맛이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량의 차이가 다른 거 확인하셨죠? 제가 보통 매장을 가서 이렇게 10초간 유량을 재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초당 6g에서 한 15g 정도가 나오고요. 자, 이 유량이 어떻게 커피 맛에 영향을 주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실 때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구바의 압력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바스켓 안에 물이 가득 차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압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유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바스켓 안에 압이 걸리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유량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압이 걸리기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량이 작았을 때는 압이 걸리기 전에 뜨거운 물이 이 커피와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유량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차마 이 안에 있는 커피 원두들이 추출을 준비를 하지 못한 후 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머신들은 이 초당 유량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저가형이라든지 일반적인 중저가형 머신들은 이 초당 유량이 하이엔드 머신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요. 저는 이 초당 유량이 한 200g 정도까지 되는 머신도 봤는데, 그 머신에서는 라이트 로스팅된 콩들을 녹일 수가 없었어요. 동일한 세팅 값으로 추출을 했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엔자이매틱 계열의 밝은 뉘앙스들이 나와야 되는 커피들이 흑향이라든지 스모키해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머신의 초당 유량을 재봤더니 20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초간 한 200g 가까이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유량이 많다 보니까 압이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빨라지는 거고, 추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미처 그 커피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약배전된 콩들은 조직 자체가, 밀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콩들을 녹이려면은 물과 커피와 만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돼요. 추출 시간이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커피를 충분히 녹일 수 없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초당 유량, 이 그룹 헤드 간의 유량이 달라지게 되면은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일한 커피를 쓰고 다른 변수들을 아무리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초당 유량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유량이 10g에서 한 20g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결과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초당 한 5g, 그러니까 10초간 50g 차이가 나는 머신들도 봤거든요. 자, 보통 이 문제는 왜 생기냐면은 머신 안에 있는 지글러와 솔라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은데요. 지글러는 펌프에서 이 그룹 헤드에 나오기 전에 유량을 조절해주는 부품이에요. 머신이 오래돼서 그 부품 사이에 스케일이 끼거나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지글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유량이 변하게 되죠. 솔라노이드 밸브 또한 이 머신 안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인데요. 솔라노이드 밸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유량이 바뀔 수가 있고요. 보통은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의 그룹 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룹 헤드에 스케일이 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유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라인더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그룹 헤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라인더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룹 헤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은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그룹 헤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그룹 헤드를 나눠서 추출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유량이 지나치게 줄어든 그룹 헤드를 보면은 이 그라인더와 가까운 쪽에 그룹 헤드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법은 지글러에 문제가 생겼는지, 스케일이 너무 많이 끼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면 되고요. 스스로 바꾸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머신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그룹 헤드의 유량이 너무 다르다, 점검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룹 헤드의 유량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점검을 받지 마시고요.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시면서 맛이 너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정도면은 점검을 한번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변수들이 똑같아도 이 유량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가보셔서 이 그룹헤드 간의 유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커피에 관련된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웬만한 커피들은 전부 다 맛있게 추출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두 안에 있는 정보들, 블렌딩 비율이라든지 컵노트들을 확인한다. 두 번째, 내가 쓰는 머신의 포터 필터 안에 있는 이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담는다. 세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보 없는 처음 산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세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 100개 넘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세팅을 받으렸는데, 처음 커피 원두를 세팅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여태까지 커피를 해오면서 쌓아왔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처음 쓰는 커피 원두들을 매장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커피 맛에 맞게 세팅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원두는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500g을 사왔어요. 500g에 한 13,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로스팅은 4월 15일자 로스팅이니까 로스팅 된 지는 2주 조금 넘은 로스팅이고요. 안에 어떤 원산지의 커피가 들어가 있는지 따로 표기되어 있진 않고 커피 원두 100%라고만 적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이렇게 블렌딩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셨을 때는 여기에 적혀있는 컵노트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원두에는 균형 잡힌 단맛과 쓴맛 뒤에 약간의 산미와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제품으로 거친 듯 하면서도 단맛과 바디감이 잘 살아있는 커피입니다. 이태리 블렌딩 특유의 에스프레소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이 원두는 이렇게 봐서는 이제 뭐 플로랄하거나 특유의 포인트 커피가 강렬한 맛을 내기보다는 그냥 단조롭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맛을 추구해서 블렌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미라든지 뭐 다양한 맛보다는 좀 무난한 너티라든지 초콜릿 쪽의 컵노트가 강조된 그런 블렌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콩 색깔을 한번 볼게요. 컬러는 그렇게 다크 로스팅은 아니고 2주 정도 지났는데 오일이 살짝씩 보일 만큼 로스팅이 된 걸로 보아서 미디움 다크 정도 될 것 같아요. 완전한 강배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중강 배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센터컷이 검은색인 콩들이 있죠. 이런 콩들이 브라질 내추럴로 보이고, 에티오피아나 과테말라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원두가 오면은 블렌딩 비율 정보부터 보고 컵노트부터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콩 색깔을 확인하죠. 보통은 블렌딩 비율 아니면은 안에 들어간 원두의 원산지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로스팅 포인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마시겠다라는 감이 들거든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색다른 포인트 커피가 없고 그냥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콜롬비아가 많이 블렌딩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커피를 받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초반에 정보만 확인을 하고 무조건 1:2의 비율, 시간은 26초에서 28초 정도로 맞춰서 추출을 해봐요. 자, 그리고 1:2의 비율을 정할 때는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으시고 곱하기 2의 추출량으로 추출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스켓은 IMS 18g 바스켓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18g의 커피 원두를 담을 거고요. 1:2의 비율로 약 한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거고, 시간은 26초에서 28초에 추출할 수 있도록 분쇄도를 조절을 하면서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가 내가 조금 더 추출량을 늘려서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커피인지,
아니면은 이 커피를 조금 더 앞에서 끊어야 되는 커피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아갈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머신은 기성의 바스켓 사이즈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6g에서 18g 바스켓을 사용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으시면 돼요. 제가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는 이유는 업도징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배전 쪽으로 오면서 커피를 더 담는 게 유행이 됐는데 업도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8g의 커피를 사용해서 36g의 커피를 추출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존에 있던 커피들을 다 빼주시고요. 새로 구매한 커피 원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추출하지 않고요. 2번 정도 비워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라인더 안에 챔버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분쇄된 원두가 모여있는 공간인데 혹시라도 거기에 미리 이전에 사용했던 커피 원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 원두를 바꿔주신 후에 한 2번 정도는 분쇄를 해서 버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0점을 맞춰 놓고요. (8g을) 맞춰줬어요. 이렇게 레벨링을 해주고요. 탬핑을 해주고 자, 보시면 지금 좀 에스프레소가 빠르게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금 한 18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꺼서 38g에 멈춰졌는데 지금 우리가 타겟하는 1대2의 비율이 36g에 한 26초에서 28초 정도에 맞춰줘야 되니까 빠른 편이었어요. 에스프레소를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지금 바디감에는 텍스처가 떨어지는데 자, 지금 추출이 빨랐죠. 타겟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쇄도를 얇은 쪽으로 조정을 해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다시 추출을 해볼 거예요. 자, 분쇄도를 얇은 쪽으로 돌려줄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분쇄도를 바꾼 후에 챔버 안에 있는 원두를 빼주지 않고 세팅을 해버리면은 이 전에 타겟했던 분쇄도와 내가 바꾼 분쇄도의 커피가 합쳐지기 때문에 세팅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분쇄도를 바꾸시면은 안에 있던 챔버의 원두를 버려주셔야 되는데 그라인더의 안에 챔버의 크기에 따라서 버려주는 양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포터필터 사이즈에 꽉 차게 한 2번 정도 버려주시면 돼요. 다시 0점 잡아서 추출을 해볼게요. 자, 18g 정확히 맞췄고요. 레벨링하고 탬핑 해주고 추출이 되고 있는데 살짝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g이) 넘어갔고요. 타겟했던 시간이 또 지나갔죠. (35초) 정도에 36g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분쇄도를 얇게 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강도가 강하고 끝맛이 너무 텁텁해요. 잡미도 많고. 이번에는 분쇄도를 너무 얇게 돌렸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느려진 거죠. 에스프레소에 변수들이 많이 있죠. 커피량, 추출량, 온도, 압력, 분쇄도, 이런 기타 변수들을 다 일정하게 해놓고 저는 분쇄도로만 이 커피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제가 분쇄도를 조절해 줄 때 너무 많이 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굵게 돌려줄 거예요. 다시 굵은 쪽으로 살짝만 더 돌려줄게요. 똑같이 챔버 안에 있는 원두를 비워주고요. 0점 잡은 다음에 자, 다시 18g 맞췄고요. 레벨링 해주고 탬핑 해주고요. 물 빼주고 추출이 지금 꿀처럼 잘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맞춰질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건 컬러의 변화가 중요해요. 언제 밝아지는 시점이 오는지. 자, 지금 한 28초쯤에 35g 정도 나왔었고요. 제가 원했던 세팅 시간에 추출된 에스프레소네요. 확실히 전 거보다는 밸런스가 있고 균형이 잘 잡히고 텁텁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번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 커피가 없는 무난한 커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추출이 빨라서 밋밋하거나 산미가 도드라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 추출이 길어져서 텁텁하거나 잡미가 나지 않게 그 중간 정도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추출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는 편이에요. 추출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은 기준이 잡히거든요. 컬러의 변화가 밝아지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이 커피가 너무 빨리 밝아지고 빨리 흐름이 풀려서 꿀처럼 쭉 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밀도가 낮아져서 물처럼 출렁출렁 거린다. 그 출렁출렁 거리는 시점이 오면은 이미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컬러가 너무 밝아진 상태에서 추출을 길게 빼다 보면은 커피에서 안 좋은 맛이라든지 텁텁한 맛이 많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추출을 끊으시는 게 좋고요. 이 커피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도 떫은 맛이라든지 텁텁한 맛, 잡미가 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추출 양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 커피가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컬러의 변화도 더 빠르고 1대2의 비율로 27초 좌우로 추출을 했는데도 뒤에 텁텁한 맛이나 떫은 맛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출 양을 더 앞당기면서 커피에 맞는 에스프레소 비율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매장의 환경 자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고 그 기준점에서 조금씩 변환해 가면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일정적이게 해놓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변수만 조절해 가면서 에스프레소를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원두 안에 있는 정보들, 블렌딩 비율이라든지 컵노트들을 확인한다. 두 번째, 내가 쓰는 머신의 포터 필터 안에 있는 이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담는다. 세 번째,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 양 곱하기 2 한 추출량을 추출해 본다. 시간은 26초에서 28초 사이로 추출을 한다. 네 번째,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에서 과도하게 텁텁한 맛이라든지 잔미가 많거나 떫은 맛이 많아지면은 추출량을 줄여보고 너무 거친 산미나 단맛이나 바디가 떨어지고 텍스처 없이 좀 밍밍한 맛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커피의 추출량을 더 길게 빼보면서 이 커피에 맞는 비율을 찾아간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웬만한 커피들은 전부 다 맛있게 추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히 처음 접하는 커피 원두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 세팅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lory, I'm a strong winner. Don't mean